김하성이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2차전에서 팀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면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한 대활약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샌디에이고가 상대한 팀은 포스트 시즌 원투펀치 최강팀인 필라델피아,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인기남인 하퍼가 소속된 팀입니다. 1차전에서 팀이 1안타밖에 치지 못하는 굴욕적인 패배를 당한 후 다음 2차전 투수는 포스트 시즌 12.2이닝 무실점으로 퍼펙트 피칭을 선보인 에런 놀라를 상대해야 하다 보니 자칫 또 2연속 굴욕 패배를 겪는 게 아닌가 하는 괜히 염려가 생기기도 했죠. 놀라는 2년 전 10연속 탈삼진을 기록하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고 올 시즌 8월에 완봉승을 거두기도 한 투수였습니다. 샌디에고는 제구만 잡히면 누구도 두렵지 않은 월드 시리즈 경험까지 있는 좌완 스넬이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샌디에고에서 낮 경기로 치러졌습니다. 27도 맑은 하늘에 햇빛이 쨍쨍한 경기하기 좋은 날이었는데 햇빛이 샌디에고를 도와주지 못하면서 경기 초반 불리하게 시작하게 됩니다. 이미 투수전 양상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았던 빅게임 1회는 서로 깔끔하게 막았는데 2회에 하퍼가 안타로 나간 후 이어서 빗맞은 안타들이 계속 나오더니 이미 2점을 먼저 준 상황에서 외야 플라이가 나왔는데 우익수 소토가 햇빛 때문에 공의 낙하 지점을 잃어버리면서 충격적인 실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얼굴을 맞으면 더 끔찍하니까 피하긴 한 건데 이후로도 빗맞은 안타와 1루 실책까지 나오면서 2회 초에 4실점을 하는 최대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상대 투수가 에런 놀라다 보니 패색이 짙다고 봐야 했죠. 이대로 끝인 건가 했지만 2회에 샌디에고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김하성은 아직 아니에요. 그 시작은 먼저 2회에 수비 실책을 했던 드루리였습니다. 해설위원도 왜 드루리가 출전한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보니 타석도 기대도 안 했는데 3구째 타구가 홈런이 되면서 갑자기 1점을 냈고 이어진 6번 타자 조시벨이 초구에 휘둘렀는데 높게 뜨면서 또 홈런을 치더니 순식간에 2회에 2점 차까지 좁혔습니다. 에런 놀라 별거 아닌데 했죠. 그런데 다음 타자 김하성부터 이어진 3명이 쉽게 아웃을 당하면서 2득점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놀라의 2실점이 단지 불운이었을까? 놀라는 세인트루이스, 애틀란타와의 경기에서 모두 무실점을 거뒀으니까 이 4대2 스코어가 그대로 진행돼도 패배이기 때문에 희망을 갖기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샌디에이고 팬들만큼은 일방적인 응원과 함께 패배를 생각하지 않은 듯합니다. 두 투수 모두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면서 5회 말 샌디에이고의 공격이 시작되는데 그 선두 타자는 김하성이었습니다. 김하성은 냉정하게 타율이 1할 때였습니다. 세계 최고 에이스급 투수들에게 3할씩 치고 그런 걸 바라는 건 욕심이죠. 김하성은 연봉 100억 타자로 타격은 부진해도 수비 하나만으로도 몸값은 다하는 타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김하성이 선두 타자로 나설 때는 그냥 확률은 매우 낮은 활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참 이상한 건 4만여 명의 관중들이 하성킴을 연호하면서 응원하는 건 김하성만이 가진 특별한 매력이 분명히 있는 게 확실합니다. 그게 뭘까? 자,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하성이 5회에 선두 타자로 올라왔고 2개의 공을 그냥 보기만 하면서 카운트 1&1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구째에 김하성이 자신있게 휘두르면서 잡아당겨서 깔끔한 안타를 쳐냈습니다. 이때 이미 느낌 팍 왔습니다. 김하성은 포스트 시즌 출루만 하면 득점을 하는 특별한 공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김하성이 출루하자 이러면 모른다라는 마음으로 강한 긍정의 응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김하성의 출루는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김하성이 도루가 가능한 선수다 보니 상대 투수를 교란시키면서 멘탈에 영향을 주게 되고 아무리 놀라라 해도 투구 폼도 달라지면서 타자들이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다음 타자 상승세인 그리샴이 아쉽게 플라이로 물러난 후 9번 타자 투수 놀라의 진짜 형인 놀라가 타석에 들어섰고 투수 놀라는 김하성을 견제하기 시작하는데 3번 연속으로 김하성을 묶어놓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이 중요한 경기에 상대 타자는 친형이고 저쪽에서 한 동양인은 도루를 노리고 있고 이거 이겨내기 정말 어렵죠. 타자 놀라는 동생의 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노볼 투 스트라이크로 몰려 있었는데 4구째 김하성은 히트앤런 작전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타자 놀라는 우중간에 떨어진 안타를 쳤는데 이게 조시벨이었으면 무조건 주자 1, 2루가 되거나 다른 선수라 해도 3루까지만 뛸 수 있는 건데 중계진도 깜짝 놀랐습니다. 오
네, 김하성이 홈까지 뛰어버렸고 필라델피아는 홈에 던지지도 못하고 그대로 김하성의 득점을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와, 소름 쫙! 네. 야구를 아는 분들에겐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타격을 한 선수는 1루에 있는데 1루에 있던 선수가 홈까지 들어와 있으니까요. 네, 이 장면은 역대 명장면으로 남을 수 있다고까지 중계진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떠나갈 듯한 팬들의 응원의 목소리, 그래도 3대4로 뒤지고 있는데도 마치 이미 역전이라도 한 듯 샌디에고는 흐름을 제대로 탔습니다. 김하성의 투혼으로 선수들은 완전 자극을 받고 투수 논란은 완전 멘붕이 되고, 네. 이후 김하성부터 시작한 5회는 다시 타순이 한 바퀴 돌아서 김하성 차례가 또 오게 되는 상황까지 만들어 버렸습니다. 바로 12.2이닝 무실점 투수를 상대로 말이죠. 김하성은 한 이닝에 안타와 볼넷까지 얻어내면서 2출루를 하게 됩니다. 샌디에고는 5회만 5득점을 하면서 멘탈 나간 놀라를 6실점으로 무너뜨렸고 이후 7회에 마차도도 홈런을 치면서 최종 8대5로 승리했습니다. 어때요? 네, 이 정도면 김하성 활약 대단한 거 맞죠? 김하성은 경기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뛰지 말라고 하다가 투 스트라이크가 됐을 때 뛰어도 된다고 했다. 상대가 견제를 너무 많이 해서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2루까지 가야겠다 생각하고 뛰었는데 타구가 머리 위로 지나가더라. 주루 코치 보면서 홈까지 달렸다면서 당시 상황을 전해줬습니다. 아쉽게도 김하성이 MVP는 아니었습니다. 이외에 실책했던 드루리가 홈런과 만루에서 2타점 역전 적시타를 치면서 3타점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외 매체들은 김하성의 타격과 주루 플레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에서는 샌디에고 파드레스는 답이 있었다. 김하성이 5회에 불꽃을 피웠다라고 평가했고 샌디에고 지역 언론 KUSI 스포츠의 앨리슨 에드먼드는 김하성의 득점 직후 페코파크의 전경을 영상을 올리면서 김하성의 이름이 귀가 먹먹할 정도로 울려 퍼졌다라고 전했고 미국 매체 라스볼은 샌디에고가 김하성이라는 이름의 선수를 더 영입하거나 샌디에고 팬들이 새로운 구호를 생각해내야 한다. MLB.com은 안타로 프레임을 연 김하성은 그라운드를 질주하며 1루부터 끝까지 달려 득점의 점수 차이를 1로 줄였다고 전했습니다. 김하성은 이번 득점으로 포스트 시즌 9경기에서 11차례 출루, 이 가운데 8득점으로 4개 홈런을 친 하퍼와 득점 공동 선두가 되었습니다. 이 기록은 샌디에고 역사를 새로 쓰기도 했는데 1984년 토니 그윈의 7득점을 넘어선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경기에 월드 시리즈까지 간다면 김하성의 샌디에고 포스트 시즌 득점 기록에 계속 1위로 이름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샌디에고는 분명 원투펀치에서 밀린다고 봤기 때문에 이번 1승 1패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다. 다음 3차전은 하루 쉬고 필라델피아에서 경기하는데 토요일 아침 8시 37분 경기입니다. 상대 투수는 수아레즈라는 3점 중반대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한 10승 투수입니다. 6월에 한번 상대한 적이 있었는데 김하성은 수아레즈를 상대로 안타를 쳐내기도 했습니다. 자, 또 한번 김하성이 우리를 흥분케 해줄지 기대해 보시죠.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